안녕하십니까, 노선우입니다. 1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랜만에 6거래일 연속 상승을 펼치면서 상당히 좀 기분 좋은 한 주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월달 스타트가 상당히 좋아서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렇지만 차분하게 다시 한번 또 시장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고,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도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어요. 나스닥 지수가 1%대 강세를 보였고, 다우존스 0.56%, S&P 500 지수 0.7%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의 연설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통화정책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서 영향이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조금은 좀 관망 심리가 작용하는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주식시장은요, 상승 출발을 했지만 장중에 흔들리면서 약간 하락 전환을 하기도 했었고, 그렇지만 오후장에 또다시 또 힘을 내주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로는 지금 121선의 저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121선의 저항을 받으면서 내일 있을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둔 경계 심리가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살펴본다면 외국인들이 이제 지난주까지는 엄청나게 매수를 많이 했었는데요. 월요일까지도요. 어제 소폭 순매도를 했고 오늘은 349억 원 정도 순매수를 보이면서 그래도 하루 만에 매수로 좀 전환이 됐다는 게 다행스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20억 정도 매도 그렇게 의미를 또 부여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외국인들의 기조가 긍정적으로 변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환율의 움직임을 보더라도요. 오늘 상승을 했죠. 1원 정도 상승을 했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어쨌든 소강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너무 가파르게 이제 상승을 한 상태에서 2350포인트 이상에서는 좀 숨을 골라가고 있다. 요 정도로 볼 수 있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방송을 안 했기 때문에 잠깐 리뷰를 해드리자면은 어제는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단기 비자 제한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된 그런 중국 소비 관련주다 이런 부분들이 하락으로 전환을 하면서 시장이 이제 윗꼬리를 좀 많이 다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또 그런 부분들을 또 하루 만에 뒤로 한 채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지금은 이제 코로나에 대한 부분은 뭔가 좀 서서히 마무리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흐름 속에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단기적으로는 2200포인트부터 2350포인트대까지 150포인트 정도를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또 어제와 오늘처럼 이렇게 숨을 고르는 모습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와 함께 시장이 한 단계 레벨업을 한다면은 어제와 오늘의 견조한 조정을 바탕으로 2500선 정도까지 좀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요. 그 경우에 2500선 이상에서는 일단은 그래도 조금은 비중을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물가지수가 좀 좋지 못한 흐름으로 나올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또 한 번 정도 변동성의 흐름이 보이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또 2300선 이하에서는 계속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장 자체는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상승장이 나왔었고 또 작년도에는 큰 하락장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권의 좀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박스권의 움직임 속에서는 떨어질 때 매수하고 올라갈 때 또 비중을 줄여주고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좀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강력하게 좀 홀딩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은 어쨌든 박스권 내에서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를 반복하면서 조금씩 수익을 챙겨 나가면은 그게 이제 계좌에 피가 되고 좀 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 방송과 함께 박스권 흐름 대응 전략을 그래도 좀 잘 짜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계속적으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성전자 움직임 한번 보기 전에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움직임 한번 볼게요. 아모레퍼시픽이 제가 일요일날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고 월요일날 상승을 해서 상당히 좀 기분이 좋았었는데 어제는 이제 또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서서 언급드렸던 그런 중국 쪽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어제는 하락을 했었고, 오늘은 또다시 2.8%대 상승을 하면서 14만 4천 원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 결국은요, 어제가 살 기회를 준 겁니다. 21선 위에서 아랫꼬리를 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좀 어제가 살 기회를 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충분히 추가적으로 뭐 한 17만원 정도까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리오프닝 효과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국내에서도 마스크 이제 해제에 대한 그런 기대감 등을 감안을 해봤을 때 뭐 다시 한번 충분히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움직임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오늘 뭐 살짝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61,200원까지 상승을 했지만 살짝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6만원 위에서 뭔가 양호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뭐 급하게 상승을 하면서 직전 고점 12월 달에 고점 라인 62,500원대 이상까지 뭐 올라간다면은 오히려 그럴 때 더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6만원대 초반권에서 숨을 잘 골라주면은 그 부분을 이제 또 뛰어넘어서 65,000원 또는 뭐 7만원까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면요, 지금 4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지 못했는데 그래도 2분기 정도부터는 좀 재고의 건전화가 예상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오늘 KB증권에서 삼성전자와 관련된 좀 리포트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재고가 정점을 기록한 이후에 한 9개월 정도는 한 20에서 25% 정도 주가가 좀 상승을 기록한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충분히 뭐 주가는 20에서 25% 정도는 올해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뭐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라면은 뭐 답답하시겠지만 그래도 좀 참고 어느 정도 회복할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되고, 그리고 저점에서 매수하시는 분들, 지금 같은 경우에 정말 좀 주식을 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삼성전자 충분히 좀 살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SK하이닉스도 제가 뭐 매일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0.9%대 상승을 했고, 뭐 지수와 마찬가지로 121선 정도에서는 조금 뭐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시면 수급적으로 1월 들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장난이 아닙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이런 외국인들의 사랑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보고 싶고요. 역시 마찬가지로요, 디램 가격에 대한 하락폭이 4분기를 정점으로 점차 둔화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현재 주가 수준은 분명히 뭐 PBR 밴드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하단에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조정을 보인다면은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고, 뭐 SK하이닉스 10만원은 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8만원대 또는 뭐 정말 이전처럼 1월 3일처럼 막 73,100원까지 하락을 했을 때는 오히려 정말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시장 상승과 함께 기분이 좋으니까요, 엔터주들 쪽으로도 한번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도 오늘 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JYP가 2.5%대 강세를 보였고, SM이 3%대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엔터주들의 강세 원인 자체는요, 올해 데뷔할 신인들의 데뷔 모멘텀이 상당히 좀 높다, 그런 또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진스라는 그룹이 대박을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룹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앨범을 50만 장 또는 뭐 100만 장 판매를 하면은 그 기업의 기획사의 EPS 순이익이 상당히 늘어난다, 그런 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JYP에서 4개 팀, 그리고 하이브에서 3개 팀, SM에서 2개 팀, 그리고 YG에서 1개 팀을 지금 데뷔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는 좀 남자 그룹에 대한 좀 모멘텀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10팀 중에서 남자가 7팀 그리고 여자가 3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이런 신인들이 모두가 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엔터주들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시장에 대해서는요, 뭐 일단은 뭐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도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